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브리핑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좀 마련이 돼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좀 찾아뵙고 저희 당의 공천 진행 과정을 충분하게 언론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료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이러저런 내부 사정도 좀 있었고 원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심사 원칙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면서 심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이러저러 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청주시장 후보를 제외하고 충북 전 지역구에 공천 심사를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그 발표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으로 그 몇 가지 좀 기준을 좀 정했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중앙당의 심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당 출신 인사, 탄핵 정국 이후에 입당하신 분들 또는 탈당 경력자 또는 잦은 당적 변경자는 배제를 포함해서 감점 요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대선 전후에 우리 당의 요청으로 지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입당한 사람은 정밀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배제 의견 내지는 정밀 심사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다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정밀 심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촛불혁명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왔던 충북 지역의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에서 제시한 지침은 하위 20%에 10% 감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충북도당은 이것보다도 더 엄중하게 적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재직 시절 위법 행위 등 우리 당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정한 원천 배제 사유는 아니나 국민법 감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는 배제를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 유해 위법 사항을 해당하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이미 그 법 위법 사항을 저지른 이후에 지방 기초나 광역의원에 선출되신 분은 지역 구민의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이 또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정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당 기여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정치 신인의 경우는 당 기여도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기여도, 예를 들면 사회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점 구간에 포함시켜서 저희 당에 오래 계셨던 분과 정치 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함께 심사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으로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제시한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심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면접 일정이 늦어졌고요. 면접을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사를 시작을 했고 원래 지난주에는 이제 단수 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당에 이러저런 좀 사정들이 있어서 약간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이 지금 판매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공천이 지금 결정됐다는 결정이 공천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오늘부터 단수 지역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들은
확정 내지는 경선 방침을 결정할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 공관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중앙당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침에 입각해서 도당에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 공관위로 이러저런 의견들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당과 중앙당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예전에 선거 과정에 비해서 지금 조금 좀 빠릅니다. 그 후보자 공천이나 이런 로드맵이. 근데 그 중앙당에서 우려했던 것은 어쨌든 정상회담 이후에 이러저러한 그 후보자 공천 이런 게 언론에 좀 묻힐 것을 우려했던 것도 같고요. 근데 그 저희 지역 사정이 또 있으니까 그 문제는 크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기자들 일단은 조만간에 중앙당에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론이 나야 저희 충북도당 공관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행률 후보는 그 조항과는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예.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사기 전과가 있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들 중앙당 방침이나 이 충북도당의 기준이 이번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사기나 예를 들면 국민법 감정상 저런 사람을 공천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 배제를 원칙으로 했지만 그러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신 분은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신 분은 유권자들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검증을 거쳤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실사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심사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정치 신인이 그렇다는 완료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각자가 우리 심사위원들 각자 공천관리위원 각자가 심사를 완료한 거고 아직 이거를 종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을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가서 오늘부터 오후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예.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의원 언제 한다든지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건가요? 요즘 기자들이 쓸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제 얘기는 아니 제가 브리핑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달 전에 나오는 얘기라는데 이게. 예? 한 달 전에 이게 다 나와야 기사가 되는데 이거는. 저들 나름대로도 또 순서가 있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빠르면 내일 중이라도 기초와 광역은 오늘 만약에 심사가 진행되는 심사는 완료가 됐는데 이거 합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빠르면 내일이라도 기초 광역은 여러분께 말씀을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라고 하는 기초 단체장 말씀하시죠? 예,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복수 지역인데 다 심사 끝났어요? 예,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은 지역의 사정을 좀 많이 감안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인 지역구에 두 분을 다 낼 건지 3인 지역구에 두 분을 낼 건지 세 분을 낼 건지 이런 또 지역의 특수성들에 따라서 문제는 청주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심사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심사 자체를 중단한 상황이고 그런 정무적 판단과 고려는 도당과 함께 좀 진행을 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 공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공관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중단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이걸 너무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럼 다른 후보들하고 이게 같이 뛰는데 문제가 있으니 좀 땡겨보자라든지 그런 의견은 내부에서 없었는지. 아직 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일단 중단하자. 예. 요 단계까지만 되죠.
그럼 공천 완료 시점은 어느쯤 예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완료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왜냐하면 또 문제가 있는 지역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전례를 비춰보면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뭐 후보가 교체되고 했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완료, 대략적인 4월 말 안에는 끝날 생각입니다. 예. 그 경선 지역은 그 지사 후보들 경선룰을 그대로 적용이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기초단체장은 그 광역단체장 룰과 같습니다. 그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 광역의원의 경우는 권리당원 경선입니다. 100%. 그러면은 기초나 과역이나 다 경선 지역 경선을 한다는 얘기네요. 뭐 무조건 한다는 아니고요. 예. 그 전략 공천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초의원도 전략공천이라 단수공천인데 내부에 단수공천의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 경쟁력 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앙당의 그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0점 만점의 심사 배점 기준으로 했을 때 1, 2간의 차가 20점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단수공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기초의원이 뭐 6명, 7명 나오는데 많거든요. 여기는. 아, 기초의원이요? 예. 그러면 기초의원을 그걸 경선을 할 것인지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그거에 좀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와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충북 단양이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구는 2인 지역구에 저희들이 한 명을 내도 못 살아남는 이런 어려운 데도 있고요. 또 청주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저희 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사정을 좀 봐서 판단을 해야지 일괄적인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경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예, 얘기. 예. 단수 뭐라고요? 단수 추천? 단수 추천. 예. 단수 추천을 할지 경선을 할지 그거는 내일 발표하실 거예요? 광역 기초까지요. 광역에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는 그건 내일 하실 예, 오늘 심사를 해서 속도를 봐서 좀 최대한 빠르면 내일 오전 중에 또 한번 찾아. 여기서 굳이 해야 되나요? 응? 위원장님, 근데 예. 청주시장가와 이제 4월 말까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점. 어쨌든 뭐 저희들 방침은 내부 방침은 4월 말까지 기본적인 이 공천 작업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수 공천 경쟁력이 20% 얘기하셨는데요. 단수 추천이죠. 단수 추천. 예. 예. 저번 주인가 뭐 당에서 예. 적합도 조사라고. 예,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는. 예,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1, 2간의 차이가 20% 이상이 나거나 공관위원들의 배점 총점이 1, 2간에 20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난 그 젠더폭력위원회에서 그 우건도 후보에 관련해서는 그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 청원에 대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열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저희 당에 있는 그 윤리위원회 그 징계 사유에 맞는지의 여부, 그리고 저희 당에 제정되어 있는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윤리 규범 5조에 따라서 그 사실이 우리 당의 토미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묻는, 그래서 그거 징계 청원에 대한 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오늘 회의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토미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윤리 심판원들의 의견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유행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충북의 여성전화죠. 청주간의 충북 여성전화로 아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중앙당으로 그 상담을 한 이후에 제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실이 있는데 제보한 사실에서 중앙당에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인지한 상황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유행열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을 하라는 그 기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젠더폭력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견서가 저희 충북 아마 어떤 결과가 저희 이제 윤리심판원에 오든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또 윤리심판원을 계속 가동해야 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가 우리 당의
그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그 저희 윤리규범에 보면 어떠한 형태로도 뭐 그 성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그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 심의 결과를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서 충북도당윤리위원회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만. 자, 이제 일단은 거기 온 그 의견만. 의견서가 지금 온 게 있는데요. 그 젠더특별위원회에서 그 청원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를 일단 쭉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 다양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견서를 공람을 하고 그 공람에 대해서 그 좀 그 윤리 심판원들이 그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했고요. 바로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밀하게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윤리 심판원이 아니어서 저 이제 이런 자료들에 해서 서브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오면 그 심판원들이, 왜냐하면 윤리 심판원들이 참 외부인들이 더 많고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는, 그리고 시민들의 눈에, 도민들의 그 입장에서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오늘 윤리 심판원의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젠더 특위에서 중앙당, 그다음 젠더 특위에서 도당 윤리 심판으로 일단 저 징계 청원을 했고 윤리 심판에서 오늘 이제 어떤 그 심사를 하는 거고, 요 결과가 이제 다시 도당 공관으로 넘어가고. 예, 그 저희가 예. 우건도 그렇고 유행일 후보는 지금 아직까지 젠더 특위까지 나간 케이스. 아, 젠더 특위에 있는데 오늘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해서 그 올라가서 오늘 소명하는 거로서 알고 있습니다. 소명서를 받아서 거기서 소명을 하면 심의를 하겠죠. 그게 좀 시간을 걸립니다. 젠더 특위가 중앙당 저희 중앙당 젠더 특위가 소명을 받고 예, 그래서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분에게도 지금 제가 연락이 안 갔는데,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못 하는 게 그건 그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저희가 막 전화를 해서 이러면 또 압박되는 2차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락을 안 했던 거고요. 거기서 다시 그 피해 호소인에 대한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걸 종합을 해서 그 위원들이 제가 한 7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7인의 의견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문이 있을 거고 그 요청을 저희 이제 윤리심판원에 오든지 거기서 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런 혼선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일정은 그렇게 잡혀서 오늘 저도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지금 우리 매뉴얼대로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공천 주지 말아라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죠. 확인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 기준에 이르러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거죠. 여기서 배제 의견을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그래서 그 공천관리에서 정밀하게 심사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공천을 바란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 뭐냐면 그 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려된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해라 이런 내용으로 왔다는 거죠. 어떤 게 우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차 피해라든가, 근데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여서 그게 조금 규정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그 왜 기자회견하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우건도 시장의 한 부분이 2차 피해 우려된다. 그게 이게 이루어진 이후에 3월 30일 날 이게 그 연석회에서 이게 의결을 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결되기 전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2차 피해 뭐 기자회견을 해서 그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미 뭐 기자회견은 했고 이제 이런 사항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 나중에 규정은 3월 30일 날 됐지만 진짜 그런 것이 우려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이르렀는지 여부, 우리 윤리심판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다시 물어본 거죠, 사실. 아, 그럼 2차 피해에 대한 거는 3월 30일 날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 기자회견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건도 시장에서 저희가 그 규정 따라서 이후에는 어떤 기자회견이나 뭐 이것에서 압박하지 말라고 저희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결정 나면 제가 여기서 다 해서 이게 이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정도가 지금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회의를 진행되면 어차피 이거는 다 이렇게 뭐 여기서 심의를 개사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판단이 안 그런 내용들은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젠더 폭력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궁금한 건데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징계청을 내려보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논의라고 제가 윤리심판원의 입장에서 한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다 어떻게 청원에 그 왜 징계 도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피해 우려 그런 내용은 제쳐두고
양측의 주장이 이게 첨예가 엇갈리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뤄봐라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거는 우리 윤리심판을 열어서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을 할게요. 그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 상황에서 오늘 맞잖아요. 회의가 그러면 2시에 시작하면 뭐한 3시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별도로 뭐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좀 그 심판 저 원장님한테 우리 심판 원장님께 상의 드려서 그 여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천 관련에 가야 되는 문제니까요. 예. 네, 이만. 예.